자, 이것도 2019년 6월. 잘 보면, 자, 1문단. 이거 쓰는 거는 쓸 때마다 1문단이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고, 이따가 찾으러 올 때, 제가 몇 문단을 찾아왔다는 거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위에다 쓰는 거예요. 1번,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결국에는 지문에 대한 내 스스로의 납득이 되면 얘가 결국 궁극적인 독해인 거예요. 궁극의 단계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발 평소에 습관을 들여서 이런 질문을 받았죠. 평가원 지문한테. 그러면 생각해봐. 네가 생각해봤을 때 사무실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됐어요. 그러면 세입자랑 사무실을 빌려준 사람 중에 누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한 의무를 진다. 법적으로. 민법전 법적으로. 됐죠? 법적으로. 법적이니까 원칙상으로라는 거예요. 원칙상. 자, 항상 어떤 지문을 만나든 생각. 내가 스스로 이 내용을 납득할 수 있냐. 왜 민법상 원칙상 건물주가 수선할까? 생각해봐요. 방충망이 낡았어. 그럼 세입자가 잘못한 거야? 아니잖아. 그냥 원래 건물이 낡은 거잖아. 그럼 건물 주인 책임져야지. 맞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답을 낼 수 있어요. 됐죠?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이처럼이니까 위의 내용 받은 거죠. 법률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유기적인 연결. 법률은 건물주가. 계약은 누가? 계약은 세입자가 스스로. 그러면 뭐가 우선 적용되어야 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법에 대한 정의를 주죠. 우리 수업 시간에 개념 정의 무조건 체크하자 그랬어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생각해봐요. 항상 생각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불렀죠.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이름 붙인 이유가 다 있어요.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계약 자유가 뭐야? 계약은 자유롭게. 말 그대로 그게 맞아요. 그럼 생각해 봐봐. 계약을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면 뭔가 계약된 내용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닐까? 당연히 맞다고. 그 상식적인 납득과 이해와 독해가 수능 평가원에서는 오히려 더 잘 먹힌다고요. 평가원은 세상에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상식적인 납득과 독해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지. 그래서 잘 봐봐요. 따라서 그러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으니까 당사자들이 잘 봐요.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체결한 경우에 뭐가 먼저겠어? 법이 먼저겠어? 우리 약속이 먼저겠어? 당연히 계약 내용이 우선인 거야. 얘를 못 읽어내면 그냥 끝난 거예요, 지문은. 이해되죠? 생각으로 납득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은 암기가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봐봐요. 내가 평소에 알지 못하는 어떤 내가 잘 모르는 학문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이나 내가 잘 모르는 학문에 대해서 정보 나열이 있어요.
수많은 정보 나열이 있어. 그러면 이건 납득이나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인정. 납득이나 이해가 한순간에 안 되는 정보들도 분명히 있다고. 그런 거는 이런 거는 목차 남기고 왔다 갔다 해야지. 어쩔 수 없지. 현장에서 시험을 포기할 게 아닌데. 그죠? 근데 이거 잘 봐봐요. 이 내용 잘 봐봐. 계약 자유의 원칙이래.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말을 스스로 풀이해봐. 계약이 자유로운 원칙. 계약한 대로 한다면 된다는 말인가? 그게 당연하다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게 뭐라 그래요? 계약 내용이 우성이네. 그러면 잘 봐봐요. 여기 있는 말들은 다 똑같은 말이야. 한 문장만 더 읽어볼까? 이처럼 법률상의 규정도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규를 임의 법규라고 한다. 여기까지 뭐야? 뭐 임의 법규, 계약, 자유의 원칙 뭐야? 그냥 다 똑같은 말이라고. 뭐라고? 뭐가 먼저라고? 계약이 먼저라고. 계약이 더 세다고. 계약이 더 중요하다고. 다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유기적 연결이라고.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평소에 주거로 연습하는 거야. 현장에서 돼요. 그러면 이해됐죠? 다음,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므로 봐봐. 사법이잖아.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래. 근데 임의법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하는 게 먼저래. 그럼 다 같은 말이라고. 그럼 뒤에 뭐라 돼 있어?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잘 봐요.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계약이 먼저고 그 다음이 법인데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인 법이 온다는 말이야.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됐죠? 그럼 이 문단 목차는 뭐예요? 사법으로 해도 상관없어. 임의법규라고 해도 상관없어. 계약 자유라고 해도 상관없어. 다 상관없어. 뭐 어쨌든 무슨 내용을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된 내용이 더 강하구나.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말이든 상관없다고요. 목차가. 이 내용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한 거지. 됐죠? 방금 읽은 문단은 2문단이었고, 자 3문단.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됐죠?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 이것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 그럼 이 문장 있죠.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단속 법규의 정의라고. 개념 정의는 무조건 확보해요.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억,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럼 잘 봐봐요. 이 벌금이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둬는 다에 법적 불이익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벌금은 이퀄 법적 불이익이랑 같은 말인 거야. 지문 안에서. 됐죠? 그리고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 이거 우리 어디서 했죠? 이거 우리 교재에서 하지 않았어요? 뭐뭐인 A 하면 이것도 문장 내 정의라고. 이것도 주요 정보라고.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된다고. 이해됐죠?
이 경우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이것도 급부의 정의예요.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의 정의가 아니 급부의 정의가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이라고 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냥 가지 말고 이게 왜 인정되겠냐고. 왜? 왜 Y? 아이고. 왜 Y? 왜? 단속 법규는 뭐라 했으니까?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벌금을 무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계약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계약은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할 의무가 남은 거라고. 이게 되죠? 생각하면 전부 다 답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의 지문들은. 한편 자 4문단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플러스야 또 있다는 거야. 법적 불이익 당연히 있고 효력 자체도 인정 안 된대요. 급부 의무가 부정된다. 그러니까 할 일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야.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것은 강행법규라고 한다. 강행법규 정의죠. 불이익도 있고 계약도 무산되고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왜요? 계약이 부정됐으니까. 이미 급부를 이행하였으면 이 이익은 그치 원래 없었던 계약 가지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거니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정의죠.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니은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건 왜요? 이거 부당이득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됐죠? 5문단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이하죠? 왜? 왜냐면 강행법규는 부당이득 그러니까 원래 잘못된 계약으로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데 돌려주는 게 안 되는 경우도 있대. 뭐냐?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고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됐죠? 이해됐죠?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잘 봐봐요. 1문단을 잘 읽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6문단에서 나와요.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이거를 유기적 연결에 의해 바꿔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개인 간의 계약 아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계약이 우선이야. 계약이 우선이고 그 다음 차례의 법이라고. 그럼 여기 잘 봐요.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한 것이 이게 뭐라고 읽어야 돼? 아, 이게 법이구나. 계약이 우선인데 법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거구나. 이렇게 읽혀야 된다고. 위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는 뭐래요?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봐봐. 그래서 입법 목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법인 거야. 됐죠?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 이거 비례 원칙의 정의예요.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라. 이거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도 생각해봐. 마지막으로.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약 자유라고. 얘가 1번이라고. 2번이 법이라고. 2번이 국가 개입이라고. 그러면 뭐가 더 센 거야? 쉽게 말하면 얘가 더 센 거예요. 얘가 더 강한 거야. 얘가 더 우선인 거야. 얘가 더 우선이고 먼저고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심각하게 얘한테 끼어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순서를 지켜야지. 이해되죠? 얘가 먼저예요. 항상 원칙은.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질문을 읽어줄 수 있고,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임의 법규에 해당하는 임의 법규죠.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돼. 이런 게 주제 직결이라고. 주제 직결 선지라고. 이런 게 수업 시간에 우리 강조했던 A는 B 선지라고요. 이걸 고민하면 어떡해. 0.1초 만에 오라고. 주제 직결이잖아. 이미 법규에서는 계약 내용이 우선이라고. 주제 직결이고 A는 B고 그냥 지문에 팩트를 그대로 옮긴 선지인 것 뿐이라고. 이건 무조건 옳다고 해야 된다고. 시험장에서 이런 지문을 똑바로 안 읽어서 이런 걸 고민하는 순간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2번 임의 법규가 단속 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데 이것도 같은 말이잖아요. 임의 법규가 더 앞부분에 나오면 약한 애죠. 약한 애. 그러니까 강제성이 약한 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 자유의 원칙에 부합하지. 뭐라고 했어요? 애초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제일 먼저라고. 그래서 임의 법규부터 시작했잖아.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더 나쁜 짓들을 많이 해서 단속 법규가 되고 강행 법규로 법이 점점 세진 것 뿐이지 원래는 이게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이거 그냥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주제 직결이야. 이거 고민하면 안 돼. 이거 둘 다 1초만 했어야 돼. 됐죠? 적절하고. 3번 단속 법규로. 자, 이번 단속 법규예요.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요. 그러니까 얘도 주제 직결이에요. 잘 봐봐요. 마지막 문단 가봐봐.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되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언제요? 이거는 사실 생략된 거거든. 항상이야, 항상. 왜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애초에 계약 자유가 우선이라고. 애초에. 항상. 애초에가 먼저라고. 그러니까 임의 법규든 단속 법규든 강행 법규든 뭐가 됐든 얘가 계약에 낀다는 것,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계약에 낀다는 것 자체가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고려하고 비례 원칙을 고려해서 끼는 거라고. 비례 원칙을 고려했을 때 얘는 계약 자유의 우선을 최고로 지켜줘야 돼. 그러면 그냥 제일 약하게 끼는 거고. 근데 얘는 조금 나쁜 애들이야. 그래서 조금 더 단속을 많이 해야 돼 했을 때 단속 법규가 들어가는 거고, 더 나쁜 애들이야. 내가 강제적으로 이거 막아야겠어 했을 때 강행 법규가 들어가는 거야. 애초에 법이 낀다는 상황 자체가 비례 원칙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이 3번 선지도 사실은 주제 직결이에요. 그냥 바로 틀렸다 해야 돼. 그냥 3번 찍고 넘어가야 돼. 이 정도면. 이해되죠? 4번 단속 법규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 법규로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맞죠? 왜요? 비례 원칙.
그리고 계약 자유가 먼저라고. 그런데 단속 법규로 이미 가능한데 강행 법규를 또 써? 아니, 강행 법규로 그걸 덮어버려? 안 된다고. 최대한 제한을 덜 해야 된다고. 얘도 주제 직결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얘도 바로 적절한 거야. 되죠? 5번. 강행 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이건 어디 있어요? 맞을 5문단에 있죠. 그러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너무 비도덕적인 애들은 반환 이득 청구도 못한다. 어떤 것 같은? 위조 지폐 같은. 됐죠? 이것도 사실은 그냥 내용일치예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쉬운 문제야. 그냥 바로 3번. 다음 문제. 자, 맞는 것을 고른 것은 A에 대한 제시에 대한 물음이에요. 계약서에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잘 봐요.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는 것은 계약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뭐 따르자는 거예요? 임의 법규, 그냥 사법, 이걸 따르자는 거예요. 왜요? 이거 지문에 있죠? 여기 이 문단에 또 문단 끝 추가 정보죠. 잘 봐봐. 이건 무조건 쓰여요. 문단 끝은 100%야. 문단 끝 추가 정보에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 됐죠? 위에서 본 임대인의 의무 수선 조항이 해당된다. 민법상 법조문에는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계약서 내용이 없다는 순간 임의법규 사법을 그냥 이걸 따르자 이 말이구나.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건물주가 해야 되는구나. 맞네. 여기까지.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왜요? 이 방충망 수선 의무에 대한 계약은 어떤 법규랑 관련됐으니까? 임의법규랑 관련된 거니까. 임의법규는 불이익도 없고 계약도 유효해요. 맞죠? 쉽죠? 이 정도면 기억도 거의 그냥 주제 직결이에요. 주제, 내용 일치. 그냥 그냥 단순한 내용 일치 선제예요. 기억도. 니은 계약서의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얘도 없죠? 얘도 없죠? 없으면 뭐야? 위에 거랑 똑같아야지. 얘도 건물주가 줘야지. 근데 얘는 세입자가 진다. 그냥 탈락이에요. 그냥 지워. 그냥 끝났어. 쉽죠? 얘도 그냥 내용 일치예요. 디귿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에 세입자가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아까 임의법규였잖아. 임의법규에 관련된 케이스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가 제일 세? 당연히 계약 자유가 제일 세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대로 계약자대로 세입자가 지는 게 맞아.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도 없다. 왜요? 이거 임의법규라고. 맞죠? 이거 그냥 내용일치예요. 주제 직결이야. 딕은 무조건 맞아요. 그럼 다 2번 찍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현장에서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야 돼. 찍고. 리을 빨리 볼게요. 이거 똑같아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지고 불이익을 받는데 그냥 이거 틀린 거야. 됐죠? 왜? 이거 임의 법규니까 이건 받을 필요 없죠? 됐죠? 그래서 리을 틀려요. 그래서 기억 딕 2번이에요. 쉽죠? 다음 문제.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미안합니다. 23번 다음에 24번 문제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먼저 할게요.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요? 여기
니은은요? 여기에요. 자, 그럼 보면 기억은요, 지금 여기 3문단에 단속 법규 위반 계약이에요. 3문단에 있는 단속 법규를 위반한 계약이에요. 니은은요, 4문단에 강행 법규를 위반한 계약이에요. 자, 그럼 둘의 공통점 어땠어? 둘이 한번 정리 빠르게 해볼까? 불이익 봤죠? 근데 불이익이 있어요. 근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해요. 근데 얘는 불이익 봤죠? 그리고 얘는 계약도 무효해요. 계약도 부서져야 돼. 다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있다 보자마자 얘는 그냥 정답이라고. 이거 그냥 내용 일치잖아. 맞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가야 돼요. 시험 현장에서 이 정도면. 밑에 거 빨리 볼게요.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급부 의무가 뭐였어? 급부 의무는 계약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될 의무죠. 근데 기억은 계약에 남아있으니까 있겠죠. 니은은 계약이 없으니까 급부 의무가 없겠죠. 그래서 둘이 공통점이 아니에요. 3번. 계약에 따라 넘어가 재산적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재산적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는 게 계약이 남아있냐 물어본 거예요. 계약이 남아있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원래 넘긴 대로 그대로 살면 되고, 계약이 남아있지 않으면 반환해야겠죠. 그래서 둘이 달라요, 서로. 하나는 계약이 남아있고 하나는 남아있지 않으니까. 여기 4번도 똑같아요. 효력이 부정된다. 다 계속 이거 물어본 거야. 5번.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 이거는 아예 그냥 주제랑 관련된 거예요. 처음부터 틀린 거야. 계약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혼자 말도 안 되는 선지고 2, 3, 4번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계약이 유효한가? 이거 하나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둘에서 차이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됐죠? 답 1번. 이 정도면 현장에서는 2, 3, 4, 5 볼 것도 없이 1번 찍고 넘어가야 돼요. 이 정도면. 왜? 내용 일치니까. 다음 문제 25번. 적절한 것은 농지를 빌리려는 A와 A가 빌리는 사람이에요. B가 주인인 거예요. 자,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이런 걸 보기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지문과 대응시키면서 읽어야 돼요. 항상. 이것도 유기적 연결이에요. 지문과 보기의 연결이에요. 용도에 맞지 않게를 보고 무조건 법적인 문제가 하나 생기겠구나를 예상하면서 읽는 거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리고 A는 B에게 사용료 지불했어요. 1년간 농지를 사용했어요.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반했죠. 왜 위반했겠어요? 법적 문제 여기 있잖아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위반을 했겠죠. 이렇게 연결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첫째, 벌금 부과돼요. 벌금 아까 뭐라고 읽기로 했어요? 법적 불이익이라고 읽기로 했죠. 그럼 이거 보자마자 뭐는 절대 아니에요? 임의 법규는 절대 아닌 거야. 그냥 머릿속에 지우면 돼. 임의 법규에 관한 내용은. 둘째,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해서 무효래요. 그럼 이건 뭐야? 무효시킨 순간 얘는 단속 법규도 아니고 강행 법규야. 셋째, 빌려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 반환하래요. 넷째, 빌린 사람 즉 농사를 지은 사람, 농사 지은 사람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서로 원래도 돌려놓으라는 거야. 농사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은 뭐겠어요? 뭐 수확물이겠지. 수확물 돌려달라는 거야. 네가 농사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농지 빌려준 사람은 받은 그 대여료를 다시 원래 사람한테 다시 그 현금으로 돌려주라는 거야. 다 원상복구죠. 이건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인정했죠. 그럼 이거는 강행 법규는 맞지만
위조 지폐와 같은 반사회적인 거다 아니다? 아니다. 반사회적까지는 아니다. 강행 법규는 맞고 반사회적인 행동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생각하면 돼. 머릿속에 다 지우는 거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근데 이거는 절대 적절하지 않아요. 왜? 이건 주제 직결이야. 이건 주제 직결이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든 일단 우선은 뭐라고? 일단 우선은 계약 자유를 먼저 생각하는 거라고. 항상. 그런데 이 문단에 뭐라 그랬어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격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 문단 읽을 때 사법, 목차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사법, 계약 자유, 뭐 다 상관없다 그랬죠. 다 같은 말이라고. 뭐가 먼저라고? 계약서가 먼저라고.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 먼저라고. 라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들 전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자 목차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 계속 물어보잖아. 이거 그냥 주제 직결이에요. 사법 적용 무조건 받아요. 그건 무조건 얘 탈락이야. 정답 아니에요. 됐죠? 2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농지 임대차 계약에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벌금을 부과했다. 이 말은 벌금도 부과하고 효력이 있음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두 개가 얽혀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요. 단속법규에서 항상 생각해야 돼. 선지를 먼저 정리할게요. 선지 해석에서 제가 해야 되는 거 두 개 얘기했죠. 의미 단위, 끊기, 그리고 지문 대응. 이거랑 선지가 묻는 바. 이거 두 개 하는 거라고 했죠. 이거 두 개 생각하는 거였죠. 근데 이번 선지에 의미 단위 끌어서 보니까 뭐래요? 벌금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그러면 이번 선지의 의미 단위와 묻는 바는 뭐예요? 벌금을, 그러니까 계약 효력을 계약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벌금 부과의 원인인가? 이렇게 된 거죠. 2번 선지. 그런데 지문의 팩트를 정리해 볼까요? 지문의 팩트에 단속 법규는 어땠어요? 벌금은 부과하지만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 이 정보를 보고, 벌금은 부과했지만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남겼다는 말은 계약의 효력이 있으나 없으나, 왜냐면 강행 법규는 벌금을 부과하는데 계약 효력은 부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선지 헷갈린다고. 아까 이거 강행 법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기 내용이 강행 법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해버렸으니까 이번 선지가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묻는 바를 파악하는 능력까지 있어야 돼. 이제는 단순 비교 대조만으로 왔다 갔다로 하는 선지를 완벽하게 다룰 수 없어요. 얘가 정말 중요해진 거예요. 얘가 묻는 거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얘 때문이다라고 물었으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 있냐만 물어본 게 아니라 저 선지 안에서 계약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벌금 분화의 원인, 인과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맞죠?
그런데 단속법규는 벌금을 부과했는데도 계약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 계약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게 벌금 부과의 원인이 아닌 거야. 단속법규에서는 벌금을 줬는데도 계약을 남겼고, 강행법규는 벌금을 줬는데 계약을 안 남겼죠. 그럼 얘네 두 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쩔 땐 이러고 저쩔 땐 저러잖아. 그럼 얘네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게 완전한 풀이에요. 이렇게 선지를 푸는 습관을 항상 들여야 돼요. 이게 완전한 풀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1번, 2번 둘 다 적절하지 않고, 자, 3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겠군. 자, 지문의 팩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래는 계약 자유야. 그런 그 뒤에 법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이 법이 임의법규야. 계약 자유는 항상 똑같아요. 다 있어요. 2번 케이스나 3번 케이스는 다 있어. 다 있어. 근데 임의법규는 벌금도 없어요. 그리고 계약도 유효해. 왜? 별로 안 나쁜 애들이니까. 하나도 안 나쁘니까. 두 번째는 근데 단속법규죠. 어때? 벌금이 생겼죠. 근데 계약도 그대로 유효하죠. 왜? 살짝 나쁜 애들이니까. 세 번째는 강행법규죠. 얘는 벌금도 주고 계약도 부셔버려요. 왜? 너무 나쁜 애들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문단, 6문단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한번 깔끔하게 다시 읽어볼게요.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이거 뭐라 했어요? 이게 법이라고 그랬죠. 법으로서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를 끌고 와서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길 다시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됐나 생각해 보면, 단속 법규는 왜 계약은 똑같이 그대로 놔뒀는데 벌금만 추가했겠어요? 비례 원칙을 넣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나쁘니까 벌금은 매겨야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얘네들이 엄청나게 완전 나쁜 애들은 아니라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냅두긴 할 거야. 그렇지만 경고성 의미로 너네 근데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벌금 정도는 매긴 거야. 그 다음에 또 비례 원칙에 입각해서 3번으로 내려왔던 2번은 더 나빠. 너무 나빠서 그 전에는 벌금만 줬는데 이걸로는 만족이 안 돼. 이 계약 자체를 부셔야 돼. 그래야 사회 안정이 지켜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3번 선지는 비례 원칙을 이해했냐? 이거예요. 비례 원칙에 의해서 단속 법규에서 강행 법규로 점점 강해지는 것을 네가 이해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죠, 3번이. 강해졌죠. 이 케이스에서 벌금만 부여한 게 아니라 계약을 무효로 깬 것은 왜 그랬겠어요? 법원이 판단했을 때. 단속 법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건 강행 법규를 때려야겠다. 벌금만 주는 게 아니라 계약마저 부셔야겠다라고 해서 3번이 적절한 거예요. 됐죠? 현장에서 이 정도는 넘어가야 돼요. 이 정도 풀이했으면. 완전 정답이잖아. 3번 정답이에요. 4, 5번 빠르게 할게요. A가 농지를 빌려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바나나라고 판결한 것. 자, 바나나라고 판결한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사회적이 아니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건 그냥 헷갈리라고 낸 거예요. 반사회적이 아니어야 바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사회적이면 바나나는 못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내용 일치를 헷갈리게 쓴 거예요. 이것도 내용 일치예요. 탈락. 5번. 바나나라고 판결한 것은, 이것도 말장난이에요. 다 말장난이에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니요. 부당 이득이니까 바나나라고 청구한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이거는 가서 잘 읽으면 돼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가 틀려요. 5번.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태도가 하나 더 있어요. 쉬운 선지더라도, 물론 현장에서 이 정도면 3번 찍고 넘어가야 돼요. 다만 우리 공부할 때니까 쉬운 선지더라도요, 개념 정의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게, 쉬운 내용이라도 헷갈리지 않게 항상 확보하고 꼭 체크하자고요. 중요한 내용이면 항상 체크하고 확보하자고요. 확인하고. 이런 거 실수해서 틀린다고.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5번 이런 거. 근데 부당 이득이 뭐였지? 라고 생각했을 때 잠깐 헷갈리면 그냥 가는 거라고. 됐죠? 26번은 다 5번인데 이 정도는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